숲에서 탄 냄새가 난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은 이 숲에서 한 번쯤 불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소에는 어떤 사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본 적이 없는데도 몸이 타는 감각을 느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불에 탄 군인을 봤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사람이 아닌 형체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모두 같은 말을 남깁니다. 무산군 그 산속에서는 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함경북도 무산군 일대는 북한에서도 지형이 가장 험준한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깊은 산맥과 울창한 숲, 외부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무산군 인근은 이미 광산 개발과 군수 보조 시설이 혼재된 지역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 산악지대는 점차 전략적 후방기지로 성격이 변화합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미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주요 군사시설을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하는 정책을 본격화합니다. 그 결과 무산군 산악지대 곳곳에는 지하 탄약 저장고와 폭약 보관시설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공식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이 시기 대규모 굴착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산을 뚫고 만든 터널, 콘크리트로 보강된 지하시설, 그리고 외부에서는 존재조차 알기 힘든 구조물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하시설들은 단순한 보관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폭약과 탄약의 임시 저장, 조립과 분해 작업, 그리고 전방부대로 이송되기 전 중간 직결지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작업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안전보다 속도와 은폐를 우선시합니다. 작업 인원은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투입되었고, 환기시설과 안전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이후의 은폐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던 구조였습니다. 무산군 일대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정체불명의 폭발 사고와 화재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존재합니다. 갑작스러운 통제 강화, 일시적인 주민 이동 제한, 그리고 특정 구역의 장기 폐쇄가 반복되었다는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시기, 해당 지역의 공식 인구 통계와 사망 기록에는 대규모 사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인원이 공식 통계에서 제외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군수시설과 관련된 사고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는 업무 중 순직이나 질병 사망으로 기록되거나 아예 기록에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족에게조차 정확한 사고 경위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무산군 일대에서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가 없었던 지역처럼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록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람들의 기억과 소문이 남게 됩니다. 돌에 타 숨졌다는 이야기, 지하시설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특정 구역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증언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산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여전히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고는 끝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그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시설의 잔해, 폐쇄된 입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이곳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지역에 기묘한 증언들이 시작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사고를 겪은 듯한 체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적 없다고 말하는 장소에서 탄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 불에 탄 사람의 형체가 목격된다는 증언은 이 역사적 배경 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숲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닙니다. 은폐된 사고와 지워진 기록 위에 조용히 자라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공백은 이후 등장하는 모든 증언의 배경이 됩니다. 이 증언은 함경북도 무산군 인근에서 태어나 자란 한 남성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산림 인근 작업을 돕기 위해 몇 명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은 오래전 군사시설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숲과 흙더미뿐인 곳이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나무와 덩굴에 가려진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입구였습니다. 겉면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버려진 지하시설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바깥은 여름이었지만 안쪽은 서늘했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동물 사체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표현한 냄새는 무언가 타다 남은 냄새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불이 났고 그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날카롭고 목을 긁는 냄새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걸음 더 들어가자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벽 쪽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면 한가운데 사람의 손바닥 크기만한 어두운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룩은 단순한 때나 곰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손바닥 모양이었습니다. 손가락 5개가 분명히 보였고 마치 누군가 벽을 붙잡듯 눌러놓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책은 검붉었고 주변으로 번진 자국은 액체가 흘러내린 듯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 이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직감이 이유 없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열기가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귀 안쪽에서 우문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옷이 타고 있었고 피부가 검게 변하며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탈이 타는 냄새,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 참을 수 없는 열기.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떼굴떼굴 굴립니다. 바닥에 몸을 문지르며 불을 끄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보이지 않았고 고통만 계속되었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그는 방향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채 출구를 향해 기어갑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 다른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공포는 더욱 강해집니다.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몸을 확인합니다. 옷은 멀쩡했습니다. 불에 탄 흔적도 없었고 피부에도 화상 자국은 없었습니다. 피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과 옷에서는 분명히 탄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지역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오랫동안 피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꿈도 상상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생생했고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타던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내 몸을 통해 다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이 증언은 음식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체험은 무산군 일대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이후 등장하는 불에 탄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증언은 함경북도 무산군 외곽 지역에서 야간 이동을 하던 2명의 주민에게서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해가 완전히 진 늦은 밤이었습니다. 빛은 희미했고 산길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고 합니다. 바람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 이상하리만큼 정적이 깔린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 검문소를 피해 산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밤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앞쪽 숲 가장자리에서 사람 형체가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군인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모습이 점점 이상해졌다는 점입니다. 그 인물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 느려서 다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걸음걸이는 무겁고 마치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빛이 조금 더 비추자 그들은 그 옷차림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군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천이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가장자리는 불에 그을린 듯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했던 것은 그의 피부였습니다. 얼굴과 손이 검게 변해 있었고 빛을 받으면 광택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색은 흙이나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오래 노출된 피부 특유의 어둡고 거칠어진 색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숨소리도 기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려야 할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동무, 괜찮습니까? 그러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 인물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대로 걷기만 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를 느낍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몰려온 두려움이라기보다 몸속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불쾌한 감각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더 다가가자 분명해졌습니다. 탄약이 타고 남은 냄새, 금속과 화약이 섞여 목을 긁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남아있는 사고의 흔적과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그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얼굴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빛에 스친 옆모습은 분명히 사람이 맞았지만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피부는 균일하지 않게 마치 녹았다가 굳은 것처럼 울퉁불퉁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순간 그들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 다음 순간 그 인물은 숲 쪽으로 방향을 틀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숲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소리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낙엽, 가지, 덤불이 빽빽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초 후 그 인물이 들어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없었고 가지가 흔들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냄새만 남아있었습니다. 불에 탄 금속과 화약이 섞인 냄새가 숲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 그 길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보았다는 것보다 말했다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 인물은 사람이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불에 타 죽은 군인이 그 자리를 계속 걷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 이후에도 우산군 일대에서는 비슷한 목격담이 반복됩니다. 불에 탄 군복, 말하지 않는 형체, 그리고 항상 남아있는 그 냄새. 이 증언은 첫 번째 증언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이 증언은 함경북도 무산군 인근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한 주민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내내 주변을 몇 번이나 살피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무언가를 보는 것보다 먼저 냄새를 맡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날도 그랬다고 합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아직 어둠이 내려앉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평소 자주 다니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문제 없는 길이었고 그날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냄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연탄을 피우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그 냄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목 안쪽이 따끔거리고 숨을 들이마실수록 속이 불편해지는 냄새였습니다. 그는 그 냄새를 탄약 창고 근처에서 한번 맡아본 적 있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불이 크게 나지 않았는데도 오래 남아있던 금속과 기름이 섞인 냄새였다고 합니다. 그때 앞쪽 길가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멀리서는 분명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서 있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군인을 보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다가가자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도 옷이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반드시 느껴져야 할 뒤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괜히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 형체를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속도는 느렸고 마치 몸이 무거운 것처럼 끌리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달빛이 조금 더 비치자 그는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얼굴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고르지 않았고 검게 변해 있었으며 빛을 받자 번들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서서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길을 벗어나 숲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숲은 낙엽과 가지가 많아 누군가 들어가면 반드시 소리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들어간 방향을 바라봤지만 숲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냄새가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그 형체가 사라진 자리에 냄새만 남겨두고 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길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냄새가 먼저 오고 사람 같은 것이 나타났다가 다시 냄새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증언은 앞선 이야기들과 연결되며 무산군 일대에서 전해지는 가장 현실적인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 증언은 함경북도 무산군 산림관리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2명의 인원에게서 전해집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산림 감시와 벌목, 통제구역 점검을 맡았던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민간과 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사실상 군의 통제를 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늦가을 해가 빠르게 지는 오후에 발생합니다. 날씨는 맑았고 안개도 없었으며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즉, 착각이나 어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산림 깊숙한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지하시설 입구가 흙과 나무로 덮여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앞쪽 숲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짐승과는 달랐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네 발이 아닌 두 발로 이동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추고 앞을 주시합니다.
그때 나무 사이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키는 적어도 2미터에 가까워 보였고 몸통은 마른 편이었지만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팔은 허벅지를 지나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머리였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형태와 비슷했지만 위쪽으로 뿔처럼 보이는 돌출된 부분이 2개 솟아 있었습니다. 장식이나 모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몸 전체는 짙은 색의 털이나 거친 섬유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빛을 받으면 윤기가 돌지 않고 빛을 흡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선이 느껴졌고 그 시선이 2 사람을 번갈아가며 차분히 훑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갑작스럽게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차오르는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빨라졌고 숨이 얕아졌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도 않았고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망치듯 뛰지 않았고 급하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가던 길에 계속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그것이 지나간 방향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악엽이 눌린 흔적도 없었고 가지가 부러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체구가 지나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2 사람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앞선 증언에서 반복되던 그 냄새였습니다. 금속과 기름, 그리고 불에 탄 흔적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공중에 퍼져 있다기보다 땅에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래 어딘가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아직 식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2 사람은 그날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납니다. 이후 이 일에 대해 공식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2 사람 중 1명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었고 다른 1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산군 일대에서는 이 증언과 유사한 이야기가 조용히 반복됩니다. 키가 크고 사람처럼 서 있지만 사람은 아닌 것. 불과 관련된 냄새를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지는 존재. 이 증언은 앞선 이야기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사고의 기억인지, 불에 탄 사람들의 잔재인지, 아니면 이 땅 자체가 만들어낸 무언가인지 아무도 확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모든 증언이 같은 장소,
같은 냄새, 같은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증언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공포를 느꼈다고 해서 모든 현상이 곧바로 설명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증언에서 나타난 불타는 감각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각 왜곡이나 환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낯선 냄새, 어두운 환경은 공황 반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또한 지하시설 내부에는 과거 사용된 화학물질이나 잔존가스, 곰팡이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어지럼증, 열감, 환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증언에서 반복되는 불에 탄 사람의 형체 역시 착시나 오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안개, 달빛, 그늘은 사람의 형태를 왜곡시키기 쉽습니다. 특히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 경우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익숙한 이미지로 완성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번째 증언에서 등장한 인간이 아닌 존재 역시 동물의 잘못된 인식, 거리감 착오, 시야 왜곡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숲이라는 환경은 형태와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에는 공통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가 남습니다. 첫째, 증언자들이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냄새를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금속과 화약이 섞인 듯한 냄새는 일반적인 자연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형체가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묘사는 단순한 착시로만 설명하기에는 암묵성이 너무 높습니다. 셋째, 이 모든 증언이 같은 장소와 같은 역사적 배경 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라는 환경은 사고를 조사하기보다 사고를 지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을 확인할 기록도 남박할 자료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부정되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명은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설명은 어딘가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서 이 숲의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 그 산속에는 지금도 아무 표지판이 없습니다. 출입 금지 문구도 사고를 알리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곳은 그저 평범한 숲입니다. 나무는 자라고 계절은 바뀌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증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는 감각을 겪은 사람, 불에 탄 군인을 보았다는 사람,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마주쳤다는 사람까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같은 장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것이 남습니다. 불이 없는데도 남아있는 냄새, 소리가 없이 사라지는 형체, 설명되지 않는 공백입니다. 북한에서는 사고가 끝나면 기록이 먼저 사라집니다. 이름이 지워지고 보고서가 없어지고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 기억은 사람에게 남고 땅에 남고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숲의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워진 사고에 대한 흔적이며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악령인지 트라우마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사고의 잔재인지는 아무도 확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산속에서는 불이 꺼졌다는 기록은 있지만 불이 끝났다는 증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불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